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남원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업종입니다. 동남권 거점인 남원시는 현재 인구 감소 추세인데다가 최근 서남대 폐교 사태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남원시장 후보로 나선 2명의 후보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예, 인사와 함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기호 4번 강동원입니다. 예,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남원시장 후보 이환주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예. 기호 6번 무소속 박영석 후보는 본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의2에 의거한 후보자 토론회이며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서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이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 시간을 참조하셔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 토론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준비하신 공약을 바탕으로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강동원입니다. 며칠 전 농아인협회 남원시 시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문화 공간과 체육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단체 복지관이 없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도통동, 노암동, 향교동, 하정동에서 자영업을 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상가 도로변 주차시설이 없어 장사가 안 되는데도 주차 단속이 심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생의 현장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을 약속하겠습니다. 남원시 내 모든 도로변 상가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생계형 주차를 허용하겠습니다. 농가 수당, 아동 수당 등 지역 화폐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 재래시장, 골목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천년 고도 역사 문화도시 남원을 관광객 1천만 시대로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에 투자하여 인재를 길러내고 시민 행복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마음껏 소신 있게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신 그 결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남원시를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후보입니다. 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면 지난 날을 돌이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후보가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떻게 지켜왔는지 말입니다. 저는 지난 6년여 동안 우리 남원시가 적어도 인사비리, 공사비리, 부조리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친근하게 뭔가 들어줄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남원 역사 부지, 구 KBS 부지, 비행장 부지, 공동묘지 부지 다 해결했습니다. 서남대학교까지 폐교되었는데 서남대학교 폐교되고 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과대학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흘린 땀이 고귀합니다. 이번 선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리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요?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후보자별 1분 30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예. 지리산을 관광 개발로 한다는 생각을 조금은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산골을 찾는 사람들은 개발된, 발전된 이런 모습을 보러 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지리산을 오는 사람들의 그네들의 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리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산의 구역 경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금년이 준비하는 첫 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리산권에 우리가 친환경 전기열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앞으로 남원의 관광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정책 연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빨리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어느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 재원이 적게 들어가서 시나 또는 국가 또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제3섹터 방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여쭙습니다. 네, 지리산 산악 관광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1990년대 하반기에 당시 유종군 도지사 시절에 남원 애향운동본부가 추진이 됐던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을 정부에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공약에서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열기구 관광 캠프를 유치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이 열기구 관광을 한다면 그야말로 국립공원 1호를 열기구를 타서 비행기구를 타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리산에 우리 남원에 최소한도 10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1천만 관광객의 유치는 무난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리산 산악철도 지금 상당히 터덕거리고 중간에 절름발이처럼 지금 꼬여 있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지리산 산악철도를 유치한다면 그야말로 아세아권에서 대표가는 국제 관광 도시, 국제 지리산 관광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청년층 인구는 물론이고 저출산, 탈남원 등 꾸준한 인구 감소 추세가 보이고 있는 것이 남원시의 실정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두 분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인구 감소는 크게 보면 경제적 이유로 남원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고령자들께서 자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률 저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저는 귀농 귀촌을 유인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귀농 귀촌 인구 유인책으로 농가 수당을 연 120만 원씩 지역 화폐로 발행해 지급을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 7살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아이 한 아동당 연간 120만 원씩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아동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억 규모의 지역 화폐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우리 골목 상권, 재래시장,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200억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연간 400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구의 유인책, 이것은 바로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잘 시행한다면 남원의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농, 귀촌자가 늘어날 것이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1분 30초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교육을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남원의 산업 구조를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산업 구조 가지고는 어렵다. 소위 2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아서 그쪽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을 짓고 거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전에 시행하지 못했던 일반 산업단지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군의 특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업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로 한 이런 산업 구조 개편을 노력을 해야 되고 교육의 문제를 다만 교육당국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혁신 교육 특구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해서 학부모들과 학생, 학교가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우리 지역의 교육의 문제에서 유출하는 것을 많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해왔던 사업이 결코 중단되거나 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같이 발표하신 입장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화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방식을 설명드리면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한 명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총 8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선거를 위해서 제가 적어도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 집으로 배달된 우리 강동원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그 총론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공약한 것 또는 그 재원이나 사업의 성격에 대한 정밀한 고민 없이 우선 어떤 선심적인 수혜적인 면을 강조해서 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380여억 원짜리 애초에 누구를 위한 투자였습니까? 시민 혈세로 연 12억 원 운영비 지금 남은 시민봉입니까? 이건 상당히 오도된 내용이네요. 380여억 원은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계획이고 예초는 197억입니다. 시민 혈세로 운영비를 주지만은 운영하고 수입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시로 다 들어오는 거죠. 서남대학교 1,800명 버리고 의료대 49명 유치가 자랑인가요? 아니 엄청난 자랑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만약에 강동원 후보 혼자만 그렇게 배 아파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49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남원으로 올 수 있는 명분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걸 가지고서 정원도 늘리고 또 관련된 보건계열 학과도 늘리는 문제, 빨리 개교하는 문제, 그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예산 10억 예산 반납 무능의 극차입니까? 이 반납을 누가 했습니까? 반납을 시에서 했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쓴 예산인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예, 또 이제 질문을 하고, 하려고 그래요. 예, 예. 국토교통부에 쓴 예산인데 그걸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아시고도 선거에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 이 자리에서 뭐 솔직히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완주 후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시행을 한 사업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예촌 사업비가 197억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에 부지 건물 매입비가 30억, 현장 공사비가 197억입니다. 지금 197억 현장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지구의 부지 매입비는 39억, 현장 공사비는 74억입니다. 그래서 1지구의 그런데요, 예촌은 잠깐 말씀 들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주도권은 제가 주도권 있으니까. 이완주 후보님께 아니 있습니다. 일방적인 질문을 해놓고 경강 답변을 배식으로 못하게 말씀하지 어떡합니까? 마시고 제가 말한 핵심은 민간 위탁을 준 아니 그러니까 예촌 총 공사비가 잠깐만 197억인지 기다려보세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왜 그렇습니까? 197억이 민간 위탁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운영비로 시가 나가는 것이 10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 질문을 먼저 답을 하세요. 그 반납했다고 시장이 반납해서 뭐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세도 하시고 뭐 그런다는데 아니 반납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주체가 빨리 더 물어볼 게 많으니까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체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네. 그 예산을 요청은 남은 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반납의 주체가 누구? 주체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완주 후보께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걸핏하면은 아니, 모르고 말씀을- 얘기한다 뭐 이런 아니, 엉뚱한 여기 얘기하는데 무서워 그 살볼 수가 말씀을 좀 없는데 왜 상가해 이렇게- 주세요. 아유, 아니 주체가 한 게 저기 혹시 주체를 아시긴 주체가 아세요? 남은 씨 아닙니까? 봐봐요. 저러니까 저기 그게 남원 씨의 쓰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남원 씨가 반납을 했다는 그런 자, 말이 그러면 설득이 제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2016년 2월 아, 2일 됐고요. 시간이 이완주 없으니까 후보는 저한테 잠깐만요. 국민일보와 신년 잠깐만 초대석 인터뷰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답을 강동원 듣고 해야 후보 될 거 아닙니까? 주도권 있을 때 하시고요. 질문하시는 걸로 아이고. 하고 일단 주도권은 이완주 이거 후보에게 무서워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 예. 저기 또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얘기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직권 부당 인사 163명 적발 형법상 직권 남용죄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죄 같으면 고발을 하시하는데 그런데 이 감사원의 감사의 내용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침소 봉쇄 합의에서 그렇게 하신가 모르지만은 남원 시인사 아주 잘 됐다. 직렬이나 배수안에 들어간 거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런데 승진할 때 이행하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절차를 주의해라 라고 해서 경징계도 중징계도 아닌 주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감사에서 징계도 받지 않고 주의를 받은 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을 적시했을 뿐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니까 시정을 맡아 운영할 수 있는 안정감. 근데 제가 채용합니다만은 강동원 후보가 제가 시장할 때 4년 국회의원을 했어요.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원시를 가든 순창군을 가시든 아니 그거 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의전 순서가 잘못됐네. 집사람 뭐 배치를 잘못했네. 한 번은 순창군에 가서는 면장을 선관위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니까 팔덕 면장을 진정해서 고발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죠? 그랬죠? 그거 한번 얘기하세요. 짧게. 계속. 그리고 답변 시간을 반드시 주십시오. 아, 예. 얼마든지 시간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앙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정치력. 4년간 국회의원이었을 때 정치력 발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예, 이제 질문으로 지역에서 여러 유도해 사업을 주십시오. 하려고 했을 때 지역 사업을 강동원 후보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건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3개만 한번 대보세요. 자, 우리 이환주 후보께서 정말 아니, 묻는 것만 엉뚱한 답변해 얘기를 하는데 주세요. 자, 답을 할게요. 예. 첫 번째는 우리 남원 시민들의 60년 묵은 민원이었습니다. 만일총 국가관리 승격으로 시켰고요. 이때 만일총 국가관리 성격도 승격시켰을 때 강동원 후보가 하겠다 보기는 어려운 성격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여보세요. 넘어갈게요. 지금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나선화 하시는 문화재청장을 제가 남원으로 모시고 와서 또 행자부 장관을 모시고 와서 행자부 장관은 제가 모시고 왔는데 와서 뭐 사진 찍고만 가시잖아요. 이야,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하는 지금 이 상황이 자, 우리 거짓말 이런 표현은 시민들께서 다 삼가시고. 지켜보시니까 제대로 좀 말씀을 하시고 예. 자, 반성해야 돼요. 또 어떤 걸 하셨는데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의 질의응답 주도권 토론 방식 이제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주도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문화관광 융성시대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하겠다 해서 공약했죠. 네. 그렇죠? 예. 자, 지난 2013년도에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가 선정됐다.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과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도시를 최초로 했는데 그 문화도시 사업이 5년간에 걸친 1년에 7억 5천만 원씩 37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도시를 하면서 자, 더 확대된 주도권 개념의 가지고 문화도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환주 후보의 이 선거 공보물에 보면 2013년도에 문화도시 전국 최초로 선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 공약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지정하겠다. 이것이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이환주 후보의 6년간 다져온 희망의 길 이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남원 운봉 고기리에서 운봉 소재지에서 고기리까지 국지도 개량한 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게 제가 국회에서 국도 관련해서 따온 건데 여기다가 지금 자기 이 홍보라고 넣어놨고요. 2015년도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이거 제가 국회에서 법 개정해가지고 예산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나선화 청장을 2015년 3월 18일 날 남원에 오시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남원 관내를 다녔잖아요. 이때는 남원 부시장과 총무국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성의 북문 복원 그리고 가야 고분군을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남 쪽에 있는 대가야, 고려가야, 고령가야 뭐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오수 월락간 국도 완공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질문을 하는 해주세요. 일을 지금 시장이 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촌 관련해서 1지구의 예산이 228억입니다. 2지구에 114억입니다. 그래서 340억이 총괄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장 공사비만 197억이다. 이렇게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018년도 올해 13억을 말하자면 이랜드에다가 위탁 비용으로 줬는데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 전체 예산의 54%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수탁 수수료 9%까지 합치면 이랜드에 무려 63%의 예산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데 지금까지 말이죠. 이환주 후보께서 여러 번 토론에 나와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환주 후보 선거 홍보물에 홍보물 중 하나의 명함에다가 부채는 전액탕감, 빚없는 남은 완성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시청 자료를 보면은 재무제표상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예. 부채가 227억이 있어요. 질문을 좀 해주면 그리고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산악철도 예산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19억 7천만 원 불용 처리하고 반납했다. 이게 방송보도 다 된 얘기고 국토부 관계관들도 남원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분만 딱 주세요.
그 197억이 맞지요. 197억은 아까 1지구는 한옥 숙박지가 197억이고 2지구는 그와 관계없는 옆에 체험마당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면 197억을 말씀을 하셔야 아니 맞고요. 그럼 부지 건물 매입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아니요. 겁니까? 거기 포함돼서 197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착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공사비가 197억이라고 해서 그런데 말씀 들어보세요. 착각이 아니고 아니, 제 남원시에서 말씀도 이제 제공한 들어주세요. 자료가 그렇습니다. 197억이 1지구가 197억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주는 것은 당연히 민간 위탁을 해서 아니, 운영비를 그러니까 주는 거고 1지구의 공사비가 197억인데 여기에 부지 거기에 살고 계셨던 남원 시민들의 그리고- 집을 사드렸지 않습니까? 자, 집 사고 땅 사고 이것은 그럼 비용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포함해서 197억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해서 197억이라는 건 잘못된 얘기고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잠깐만요. 197억이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제가 이환주 지금 시장이야말로 그쪽에서 답을 제대로 제 원하는 답을 들어야 되실 것 같은데.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환경 전기 열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그 반납하는 주체가 남원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 주도권 제가 들어보는 문화- 부분이 가지고 알수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문화도시는 다른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13 년에 가만히 계세요. 예, 지금은 강동원 후보 주도권입니다. 생활 폐기물 가스화 자원화 연구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생활 폐기물 가스 자원화 연구 사업 하셨죠? 네. 총 예산은 136억 9,900만 원. 그러니까 137억쯤 됐습니다. 국비 64억, 시비 66억, 현물 7억인데 이 사실도 맞죠? 네. 이 공사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패로 나왔습니다. 실패로 나왔죠? 네. 행정의 달인으로 항상 얘기하시는 이환주 후보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예. 자, 보십시오. 발전사업 허가증을 2017년 9월 7일 날 전라북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화 시설 매각 추진 회의를 2017년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자, 현재 시공사인 포스코 플랜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31억 3,400만 원을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1억을 반환받았어요? 30억 3,400만 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 받는 걸로?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56억을 반환받았습니다. 아유. 그래서 환경부 현재, 것이 24억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뭘 아시고 현재 말씀을 하셔야지. 80억이 정확히 손실이에요. 자,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게 좀 미안했던지 46억의 국비를 좀 내려준 게 있어요. 대형 폐기물 파쇄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가스 자원화 시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시장으로 계실 때 입찰을 했습니까? 지금도 시장입니다. 제가 직무 정지 상태고. 아, 그러니까 직무 정지 상태이기 이전에 입찰을 했었냐 그 핵심을 말입니다. 물어주세요. 빨리 저도 답하고 싶네요. 자, 응찰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 시민이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에게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시간이 우리 없는데 남은 시민 어떡할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저 답변 안 생활 주시려고 폐기물 지금 가스 시간이 자원화 끌어갔는데 연구 한번 좀 사업에서 답변해 적자가 주셔야지. 지금 80만 원을 손실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우리 시민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의회는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은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환주 후보는 솔직하게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후보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원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남원시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예, 세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정부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원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후보자별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성공적 안착 방안은요. 지금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에는 매우 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2달여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것이 2020년까지 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지 확보, 그리고 49명밖에 되지 않는 정원에 대한 증원 문제, 그리고 증원이 됐을 때 이 교육을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시키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이후에 성공적 안착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저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의 기회가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남원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특정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들의 공다툼으로 인해서 졸속하게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처리됐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립의료대학이 남원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년제 대학원으로 할 것인지 6년제 대학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지금 한창 보건복지부, 기재부, 교육부와 청와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부지를 어디로 하느냐 문제인데 현재 서남대학교의 부지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법적인 소송으로 좀 늦어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부지를 고집하다가는 제때의 학교 개교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49명의 정원 가지고는 의과 대학도 대학원도 또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정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사 학과 학부를 같이 개교토록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20년이 아니고 22년도에 개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학교가 만들어서 발표하기까지는 사실은 22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남원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책적인 판단 또 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예.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을 같은 주제와 연결지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대 폐교 여파로 현재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당장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책 아무래도 다 강구하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를 살리는데 단기에 단방 처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 또 일반 제조업 분야, 농업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에 힘든 우리 중소상인,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선 마중물처럼 우리가 시에서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전통시장 상품권, 누리 상품권을 우리 남원에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건설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대 뉴딜 정책이 그래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우선 필요한 일을 조기에 집행하고 또 그런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빨리 정부에서 끌어와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경쟁 있는 농촌을 위해서 농촌을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령 인구의 월급제를 시행하고 농작업 대행을 통해서
복지농촌과 함께 돈이 돌 수 있는,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원은 소비 도시입니다. 생산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저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지역 화폐를 연 200억 규모로 발행을 해가지고 이 지역 화폐가 우리 남원 관내에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네 가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농가의 소득을 보진해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 1호당 남원에 9,575세대가 있습니다만 연간 120만 원씩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것이고요. 또 태어나면 7살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 책임을 져주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간 120억씩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간 200억의 소득이 농민들과 부모들에게 생기는 것이고 200억의 매출 증가가 있어서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화폐를 관리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0여 명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은 집중 토론, 주도권 토론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방법과 시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8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먼저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해서 예산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했다 하는 그 대목에서 사업의 주체가 이환주 후보는 국토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2일 이환주 후보는 국민일보와 신년 초대석 인터뷰에서 올해인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2017년 1월 3일 날 역시 신년사에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사업에 국비 19억 6천만 원을 투자해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 사업에 착수한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이게 지금 남원시장, 당시에 남원시장 이환주 후보가 이와 같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사업 주체는 국토부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한 것이 국토부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2017년 11월 8일 헬로티비 뉴스에서 남원시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려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란 뜻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남원시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주도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을 안 하고 반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단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산악철도, 지리산 산악철도의 주체는 국토부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남원시장은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산악철도 시범 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것을 공표합니까? 지금 봐보세요. 2017년 11월 14일 날 헬로티비 뉴스에서 국토부의 담당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원시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좀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남원시는 저희들이 R&D 추진을 미루고 안 도와준다고 불만이 많지만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요, 국토부에서는 남원시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환주 후보께서 지금도 일관되게
국토부가 사업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제 자, 이거 제가 보십시오.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질문을 좀 30초만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예. 짧게 한번 답변해 여기서 보세요. 반납의 주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의 주체가 대가 누군지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반납을 하는 데서는 반납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자, 많이 예. 노력을 해줬어야 이어서 하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환주 와서 후보께서 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중단해 예, 주시고요. 그렇게 그래서 예, 질문은 들어주시면서 지금 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국토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도 접근하려고 반납의 하는데 주체가. 국토부에서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자, 한번 보세요. 국토부 관계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원시 주도로 필요하면 전라북도에도 TF팀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좀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남원시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국토부의 관계 공무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말해서 불용액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시키는 겁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예산 제가 2015년 국회에서 법 개정해가지고 당시에 10억 용역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당시 이용호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마는 19억 6천만 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2년 동안 내려왔다면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R&D를 한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 안 해버렸단 답변으로.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변명 한번 해보세요.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라 하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거기 뭐 그 과장 하나가 그런 이야기 한 것만 따와서 하신다고 하면 강동원 후보는 국토교통부 편을 들어야지 뭐 남은 시민 편을 들겠습니까? 자, 그런 일을 그런 변명 그만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변명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2018년도 남원시 관광과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장께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쟁점 및 대목에서 국토부 정책 연구 용역의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 지구가 지리산이 최적지임을 반영되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지리산 선점을 위한 언론 대응 추진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 남원시가 기본 계획도 없이 터덕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한 번 그 업무 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후계획에서 2018년 1월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발주 및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답을 해보세요. 이것은 남원시 우리 관광과에서 강동원 남원시장께 보고한 후보님 사항이에요. 같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국책 사업 하나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할 때 그렇게 변명하지 국책 사업 마시고. 어서 오라고 그렇게 해주는 자, 데가 있습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변명하지 사업이면 마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노력하는 용역을 게 시장의 발주했는지 안 자세이지. 했는지 말씀 그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도권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 답변을 하니까 엉뚱한 얘기만 그렇게 하세요, 이환주 후보님. 자, 다시 묻습니다. 2018년 1월에 남원시 관광과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이에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및 시행 이랬어요. 금년 1월 달에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잠깐만, 있어요. 제 말씀 됐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준비하고 들어주세요, 있다는 한 번만. 얘기는 한 번만 지금 들어주세요. 용역 발주를 아니, 하지 않았다는 강원님 것을 한 번만 지금 들어주세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예. 있으니까 아니, 제 말씀 들어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환주 후보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기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조차 현재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이것을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리산 산악철도는 대단히 요원하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 남은 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토론이 아주 시간을 안 주시는 올라가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역시 주도권 8분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처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30개 지자체가 있는데 남원에다 하는 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위해서 청와대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의장도 차관도 국장도 과장도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네들 생각이 우리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들어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헤쳐나가는 겁니다. 헤쳐나갈 때 제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권 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콕콕했는지 모르는데 오늘날 이렇게 와서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참으로 슬퍼집니다. 강동원 의원께서는 마지막 예결위 결산 소위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간사가 우리 집권 여당 지금 야당 그 당시 야당 간사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내라고 했을 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리스트를 맨 뒤에다 넣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좀 많이 서운했지만은 우리가 다른 의원들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을 세운 것도 이제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시가 돈이 있으면 시가 인허가권자면 시가 하지만은 시는 돈도 없고 인허가권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질문을 예. 좀 해주세요. 질문으로. 예.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금년에 예산 2억이 서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아시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아이고 그거 이 자리에서 꼭 밝혀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아니 근데 그 2억 원 예산은 우리 성격을 모르세요? 남원에서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본질에 잠깐만요. 제 접근하고 말씀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그 2억 원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말씀해 보세요. 이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부 2억을 쓴 예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 국토교통부 차관하고 국장하고 이야기해서 국토교통부 생각이 그러하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우리 남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같은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로드맵을 국토교통부가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정치권으로 노력해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문제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이제 다른 질문으로.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저는 시간 꼭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 공약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환상적인 열기구. 근데 이 열기구라고 하는 것이 지난 4월에 제주도에서 추락사고가 와가지고 지금 열기구에 대한 안전성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열기구의 핵심은 뭐냐면 고압선과 바람입니다. 고압선과 바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한번 그 1코스, 2코스를 보니까 1코스, 2코스가 둘 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바람도 산골에서 돌개바람이 불고 거기에 고압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여기다 적시를 안 한 건가요? 했으면 했다고 안 했나?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이완주 후보께서 다음 질문하신 질문이 내용을 있으니까 보고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했다면 해주세요. 지금 말이죠. 열기구를 띄우는데 고압선과 바람이 위험하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러면 이 바람과 고압선 때문에 비행기도 뜨지 못합니까? 이륙을? 비행기는 그런 높이 뜨니까 그렇죠. 상식 자, 밖의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지역화폐 묻겠습니다. 그래요. 지역화폐를 하면 뭐 400억 규모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화폐를 시행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여건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화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지역 상품권입니다. 로컬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상품권인데
상품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많아야 돼요. 범용성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기히 작년부터 남원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 대표들하고 이 문제에 협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자, 이거 이 지역마다 아니, 아셨습니까? 용어의 모르셨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다음에 참나. 그 각종 수당을 많이 주면 좋겠죠. 받는 사람도 좋고 또 관심이 있겠죠. 아동은 아동 수당 주고 뭐 농가는 농가 수당 주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도 많고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데하고 어떤 일반성에 좀 문제가 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답을 같이 물어볼게요. 드리고 이제. 이거 답을 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선심성에 대해서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사전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했는데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해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페널티를 알고 계신가요? 자, 페널티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답을 좀 드린다면 우리 이환주 페널티 알고 있는 내용만 잠깐 후보야말로 말씀해 주실래요? 집권당의 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은요. 정부에서 금년 9월부터 강 후보님 월 시간이 10만 많이 원씩 없어서 주도록 되어 페널티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농가수당은요. 농민 월급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페널티를 문재인 알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자, 아유, 시간이 좀 없어서 알고 끝났는데.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어디 집권당의 이 더불어민주당의 출신 시간이 시장이 없으니까. 대통령의 그다음에 지금 정책도 모르고 있습니까? 주로 공약이 자연사 박물관, 심수관, 도예박물관, 역사박물관, 조선시대 거제도 박물관, 교육원, 청영전국지, 남원문학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걸 몰라도 너무나 모르신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과 이 박물관의 이름으로 하면 예산을 따오기 어려워서 우리 백두대간 생태 정시관이 개관이 돼 있고 심수관 도예박물관은 이미 개관돼서 많은 사람들이 심수관 도예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남원 역사박물관도 남원 향토박물관에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원 문학관 건립 지금 문학관을 하기 위해서 성덕도 그 자리에 토지 매입이 들어가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박물관 질문을 전시- 주세요. 질문을 답을 할 테니까요. 예, 기다리세요. 질문으로. 박물관 전시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산 재원이 과거같이 국비가 아니고 지역 균형 개발 특별하게 해라는 균특입니다. 시의 예산입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서 전부 나열해 놓은 얘기는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게 답변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전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 가봤어요. 그게 지금 제대로 재원이 된 제대로 된 균특이라는 걸 박물관입니까? 알고 예, 계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예, 열기가 뜨거운데요. 일단 또 다른 질문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주민들마저 발걸음을 하지 않는 전통시장,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후보자분들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1분만 시간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남원에 등록된 시장은 3개가 있습니다.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운무시장은 등록이 아직 안 됐고요. 각자 시장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설시장은 광안루와 부처앞에 같이 근거리 있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화를 시켜가고 있고요. 용남시장은 좀 전부터 거기에 수산물과 반찬이 특화되어서 반찬 수산물 위주로 특화하는 전략을 가지고서 상인 협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월시장은 경남 함양과 경계에 있어서 화계시장처럼 우리 이쪽에 남원과 경상도 지역을 연결하는 그 접점에 있어서 그 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주말에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시장으로 특화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상품권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1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남원의 전통시장, 다시 말해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장날이 4일, 9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장날, 전남 순천, 경남 함양, 그리고 전남 담양에서 상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이 좌판을 갈아놓고 팔아버리기 때문에 남원 시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아주 울상이에요. 이것을 남원시에다가 우리 이완주 후보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4일, 9일 열리는 장을 2일, 7일로 바꿔달라고 했다는데 전혀 답이 없었대요. 제가 당선이 되면 이것을 2일, 7일장으로 바꿔가지고 순천이나 함양이나 담양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우리 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준비된 질문은 앞서 논의가 많이 됐던 지리산 전기열차와 관련된 논의인데 이것보다는 혹시 그 예비 질문이 또 여러분에게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예비 질문으로 가는 건 어떨지 두 후보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떠신지요? 괜찮습니까? 네, 뭐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남원 춘향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개성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추가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두 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분입니다. 예. 춘향제가 올해 88회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금년 춘향제 때는요 남원 시민들께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셨고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인근 곡성에 장미축제가 있는데 장미축제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인파가 왔고 오히려 장미축제에 치여가지고 말하자면 이 각설이도 3류가 왔다. 곡성은 1류가 갔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는요. 근본적으로 콘텐츠를 바꿔야 됩니다. 행사의 주체가 매년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행사를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식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남원의 역사문화재단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남원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모든 사적지와 문화유적 그리고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춘향제도 획기적으로 예. 변모시키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1분입니다. 춘향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공연 예술제로 3년째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공연을 본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인정받고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축제의 특성상 지역 공연 예술제이기 때문에 예술성을 높이면 대중성, 흥미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상생의 방안으로 금년에 가능성을 엿본 프로그램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전국에 있는 춤꾼들이 사랑의 춤 페스티벌을 했는데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 집중을 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는 길거리 그 가면 무도회처럼 하는 그런 공연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더 발전시키게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춤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무도회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성과 대중성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 동안 공약과 현안 문제를 바탕으로 한 두 분의 후보자의 열정적인 토론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완주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은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 이렇게 옥석을 가리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섰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말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행정은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을 적대시하고 사람들과 같이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우리에게 다 알고 있습니다. 비료 반값, 기름 반값, 등록금 반값 뭐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복원한다고 하는 사업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럴싸한 공약을 가지고 온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소중한 시장의 경험과 또 그 안에 시작하거나 이뤄놓은 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력과 그런 열정을 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할 수 있는 국내적인 외적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처럼 올 수 없는 남은 발전에 물실 호기를 잡아서 꼭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명하시고 늘 아껴주시는 우리 남원 시민들의 판단을 믿고 무소의 불처럼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 강동원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오늘 또 방송 토론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환주 후보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남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정치적 용단을 내려주신 박용섭 후보님과 그 지지자들의 결의에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남원은 아름다운 산천과 함께 유구한 진보적 역사가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불살라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온 충절의 맥박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토양에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흙을 밟으며 꿈을 키워왔고 40여 년간 한결같이 남원만을 위한 정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침내 지난 40년간의 정치 현장에서 배워왔고 연구하고 교육했던 남원 발전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남 진주, 전남 여수, 순천과 자웅을 기뤘던 우리 남원의 영화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제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명령이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드럽고 강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바쁜 선거운동 기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후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남원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남원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